안녕하세요. 예일항입니다. 혹시 저번에 제가 했던 라이브를 직접 들으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언급을 했던 남자 신입분들에 대한 최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면접을 보고 저와 같이 일을 하는 단계까지 오신 분들이 벌써 4명이나 되네요. 일단 처음에 왔던 분은 가족 중에 할머니께서 아프셔서 병간호를 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으로 하루 출근하고 출근을 하지 못했던 분이 계셨고, 두 번째는 제가 애칭으로 불렀던 범생이와 센스남의 이름을 붙였던 그 직원분들 중에 모범생이었던 분은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센스남은 아직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두면 어떡하나라는 고민도 잠깐 했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저와 같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표현하자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느낀 이미지는 약간 애견남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애견남이라고 제가 이렇게 불러보면 애견남 역시 일을 잘하고 센스남이랑도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저에게 와서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또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누구도 알고 싶지 않지만 나는 반드시 알리고 싶은 그런 TMI 정보를 그분에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애견남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질문 그 이상의 답을 해버리니까 표정에서 이렇게 지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 일을 막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나? 그 정도 되는 분에게 저의 TMI는 어쩌면 그 애견남에게는 정말 아무런 것도 와닿지 못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게 왜 이런 상황인 거지. 그거를 영문도 모를 정도의 그런 사태, 상황 파악인 거죠. 그런 사람 앞에서 제가 막 이야기를, TMI를 막 제공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피곤함, 지침이 얼굴에서 이미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센스남은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한 지 거의 3주?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견남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센스남은 이제 자기는 이제 나 대충 알 것 같아 막 이런 표정으로 뭔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알아 이런 표정으로 되게 그 의미심장한 표정 자신만만한 그 미소를 이렇게 딱 지으면 애견남을 이렇게 쓱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빠지면 센스남이 그 애견남에게 다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일을 해봤고 지금 애견남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센스남이 그걸 자기가 겪은 상황, 겪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애견남에게 쉽게 풀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센스남이 생각보다 좀 일을 자기 일도 하면서 또 애견남도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어쨌든 신입 둘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많이 좀 힘들거나 버벅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진짜 상황을 설명하는 게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너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럴 때 정말 센스남이 자기가 알아서 애견남에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죠 라고 같이 애견남에게 손을 내밀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작업이 끝나면 다음엔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걸 해야 한다 라며 애견남을 데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껏 들어왔던 알바생들 중에
센스남이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회사가 정신을 차렸나? 갑자기 신입들을 왜 이렇게 일을 잘하는 성실한 신입으로 뽑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맨날 이상한 알바생들만 뽑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일도 안 하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일 시키라고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2026년 들어서 뽑은 신입들은 그래도 다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서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센스남이나 이번에 들어온 애견남 역시도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 노력 이런 게 일단 행동이나 말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월급을 받아보고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겠다, 다니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 그런 행동이 그 두 분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이 있겠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센스남이나 애견남이나 같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저의 바람을 이야기해 봅니다. 이제 센스남은 어느 정도 죄가 없어도 이 회사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같고, 애견남 역시도 모르면 그때그때 물어보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 센스남이나 아니면 기존의 다른 남자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았을 때 두 분이 앞으로 같이 한다면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두 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날이 좋아지면 뭐 페스티벌이나 오빠들 공연이나 이런 걸 보러 가게 될 텐데 그때마다 늘 한편으로는 회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없는데 회사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또 페스티벌 가면 잘 놀긴 해요. 그러면서도 또 걱정은 또 걱정대로 하고 그러는 편인데 지금의 센스남이나 애견남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람을 굉장히 잘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센스남이나 애견남에게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가르쳐 주긴 하는데 저희 모든 걸 다 전수해주고 뭐 제가 떠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걸 다 가르치고
다음에 제가 없을 때도 잘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사람을 잘 믿지 말라고. 사실 말로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또 제가 없으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남자 직원분들과 신입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있었는데, 짧게, 아주 짧게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르치라고. 제가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실수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자신 있게 알겠다, 잘 가르칠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옆에 있던, 그 말을 했던 분의 옆에 있던 남자, 또 다른 남자 직원분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열심히 배워놓으면 뭐하냐. 어차피 제가 없으면 또 회사는 엉망진창이 된다. 일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그래서 제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은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아예 제가 쉬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섭섭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긍정적으로, 아, 내가 그만큼 이 회사에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래도 없으면 아쉽고 없으면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막 다들 막 저를 막 놀리기 바쁘고 막 그렇긴 한데 막상 뒤에서는 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남자 직원분들께서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동? 울컥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두 애견남과 센스남과 함께 열심히 이 추운 겨울에 가르쳐서 봄이나 여름엔 열심히 놀러 다닐 수 있게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